이제 우리 자본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 분류별로 이제 계정 과목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분개하는지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근데 지금 제가 적은 이 5글자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예요. 분류. 그럼 이제 이 분류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자 먼저 자본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얘네들 다 띄워놓고, 자,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일반적인 주식은 보통주 자본금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 의결권과 청구권이 모두 다 있는 게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일반 주식이에요. 우선주 자본금은 의결권은 없고 청구권만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둘의 차이는 그렇게 분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우선주 자본금 가급적이면 사지 마세요. 이거 샀다가 나중에 개미 투자자가 실수로 여기에 빵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배당 안 하기로 결의해 버려요. 그러면 얘 바보 돼요. 그러면 배당 2번만 건너뛰면 폭락이에요. 우선 자본금은.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게, 주식을 할 거면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도, 의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한 1, 2년 있다가 저한테 말해요. 야, 삼성전자 주식 60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래요. 그냥 너 우선주 자본금 받지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럼 사지 마. 그러고 마는데, 이건 주식 한다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간 거죠. 뭔지는 알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주식 보면 주식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건 이건데, 자 우리가 그 AT 시험하고 한국 세무사의 그 전산 세무회계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으로 보통주 자본금에 보통주는 생략을 하고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런데 이 두 시험에 사용하고 있는 걸 빼고 나머지는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저와 같이 분개하면서 자본금이라고 말하는 계정 과목은 보통주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자본금이라는 걸 먼저 보면, 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자, 용어 중에서 자, 우리가 증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앞에 칸 일부러 띄운 거예요. 뭐 쓰려고. 전에 제가 그냥 증자로 썼다가 앞에 뭐 쓰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뭔가 쓸 거예요. 자, 근데 증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자본금을, 아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증자예요. 그럼 기업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증자를 행하다, 주식을 발행하다, 이런 말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다, 증자를 행하다. 둘 다 그 말은 곧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다, 증자를 행했다라고 하면 자본금을 증가시킬 건데, 그럼 증가시키려면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저런 말이 나오면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킬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주식들이에요. 그럼 이 주식은 액면 금액이 있는데 액면 금액은 최소 단위가 100원. 전에 누가 우리 회사 주식수가 10만 주래. 100원짜리 10만 주 해봐야 1억밖에 안 돼요. 아, 1000만 원밖에 안 되구나. 그죠? 100만 주 돼야 1억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조각이 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금액이 단가가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액면 금액이 있고 시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 자, 그럼 이 주식을 우리는 발행해서 증가시키기도 하고 소각해서 없애기도 해요. 그럼 우리 회계상에 일괄된 금액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가는 매일매일 시간별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금금이라고 했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게 되는데 주식은 일반적으로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무조건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 우리 이 앞에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이 뭐였죠? 사채. 이번엔 자본금. 사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이 두 개밖에 없고 이 두 계정 과목은 액면가를 안 쓰면 틀려요. 이 두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하면 자본금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1000주를 발행을 하고 액면가가 주당 100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리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액면가.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이면 우리는 발행하고 돈 받는 것도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본이 증가했는데 돈 들어왔고 이 돈 갚을 필요 없잖아. 투자받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산이 증가하면서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참고로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 안 해보셨을까봐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시가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그죠? 공정가액을 이야기할 땐 시가라고 해도 되지만 시가라고 해야 되는 건 공정가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에 공정가액이 있어요. 공정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금액을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가액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걸 공정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가액 중에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면 그걸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는 얘는 시장이 형성돼야 돼요. 시장이 형성된 곳에 공정한 가치를 우리는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는 더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공정가액이죠.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가격이 공정가액 중에 검증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가인 거고 일반적인 공정가액은 여러분들이 수직 우표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가 시가일까? 팔려야 아는 거지. 안 팔리면 모르죠. 하지만 공정가액이라는 건 가치를 측정을 해서 쓰긴 할 건데 그래서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해야 될 걸 시가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공정가액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시가라고 해야 될 거를 공정가액이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가 아닌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공정가액을 따지는데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세법에 가면 세법은 무조건 시가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 이거 끝나면 부가가치세 볼 거거든. 그럼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거기서는 시가만 따지지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을 안 쓸 건데 근데 회계에서는 공정가액을 써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부러 공정가액 시가 두 개 섞어 쓰는 이유가 문제 내는 사람이 두 개 섞어 써요. 그럼 시가라고 했을 때 그냥 공정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공정가액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는 시가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가라고 기억하고 있는 걸 공정가액으로 쓰면 안 돼요. 기준 이해가시죠? 시가와 공정가액의 차이. 공정한 가격 중에 시장이 형성된 걸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시가라고 표현했는데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고 팔려면 시가겠죠.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자,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증자한다면 자본금이라고 쓰는데 지금 주식을 발행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받으면 우리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유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앞에 유상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별거 아니죠.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으면서 주식 발행해 주는 게 유상증자예요. 별거 아니잖아. 돈 안 받고 하면 무상증자고 돈 안 받고 주식 발행하면 돈 받고 발행하면 유상증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자본금이라는 분류로 사용되는 계정 과목은 이 자본금이라고 지금 방금 쓴 계정 과목으로서 분개할 때 쓴 거니까 계정 과목으로서 보통조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우선주 자본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쓸 건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만 분류한다. 정확한 지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자본이라고 붙어 있는 이 세 개 있죠? 얘네들은 이쿼티 중에서 자본 중에 자본이라고 말하는 이쿼티 전체에서 캐피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자본 거래. 그럼 이 자본 잉여금이라는 건 계정 과목 보기 전에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익 본 거예요. 이익이 발생한 금액이고 자본 조정은 뭐냐면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계정 과목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들을 모아두는 것이에요.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못하는 건 자본금으로 다 모아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익 발생한 게 잉여금이니까 손해본 것도 들어가 있고 손해본 거 말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도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조정 계정 과목은 엄청 많은데 명칭을 왜 조정이라고 적어놨냐면 나중에 얘를 전부 다 없앨 거예요. 이익 본 거는 자랑스럽게 그대로 둘 건데 손해 본 거는 5년 이내로 균등상각에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본조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잉여금 표현은 좀 거부감이 있는데 같이 분개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 아이고. 천주를 하고 그리고 액면가가 1,000원이고 그리고 시가가 1,2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할 이야기가 이거예요. 주식을 발행했다면 대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주식수는 1000주, 액면가는 1000원이니까 얘는 100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주권을 인수해서 발행해 주는데 그 권면 금액을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의 액면 금액 적혀 있는 주식을 발행했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을 건데 나는 발행하면서 시가의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1000주니까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이 2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거래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손익 거래가 아니에요. 손익 거래라는 건 뭔가를 사고 팔아서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그런 거래가 아니죠. 지금 투자 받는 자본 거래인 거예요. 그럼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걸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얘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위에 계정 과목 하나씩 쓰면 얘는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죠. 자, 또 예를 보면 자, 똑같이 증자를 1000주를 하고 액면 금액은 1000원짜리인데 시가가 주당 700원인 거예요. 자, 얼마에 내가 시가 하든 이 시가가 우리한테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발행한 거예요. 얘가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발행가가. 그럼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나는 차변에 돈 받는데 시가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돈은 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 내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한 성격을 볼 건데 지금 이 거래도 손익 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 사고 팔아서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거래가 아닌 자본 거래인데 자,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본금은 얘예요. 그리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격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고 지금 얘 계정 과목 자본이라고 했는데 차변에 썼죠. 그래서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인 거예요. 자본을 100만 원을 증가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재산적 가치가 들어온 건 7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건 70만 원 만들어주기 위한 자본의 차감 계정. 자본금만이 아니고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식 할인 반영 자금은 우리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증자를 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용어에서 감자라는 용어를 볼게요. 얘도 두 칸 띄우고. 자, 그냥 감자라고 봤으면 우리는 포테토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증자를 보고 나니까 뭔지 느낌이 있죠? 감자는 증자의 반대,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주식을 자, 이 소각이라는 말은 불태워 없애다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한자어예요. 뭐 우리 불태우는 소각로 할 때 그 소각이 아니고, 근데 느낌을 없앤다는 느낌은 똑같이 느끼셔도 되는데 한자어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식을 없애냐면 일반적으로 사업 잘 될 때 그래요. 주주들한테 배당하기 싫으면 주주들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인이. 그러면 배당해줄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될 때 주식 발행 많이 하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거니까. 사업 잘 되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 주식 사서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자를 해요. 그래서 소각은 감자의 키워드다라고 기억하세요. 지문에서 소각 나오면 감자예요. 그럼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썼죠.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어디에 쓰든 간에 무조건 액면가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 자본금. 이 두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 외의 계정 과목은 액면가 쓰면 다 안 돼요. 이 두 개만 액면가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1000주를 소각하는 거예요. 액면가 10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시가가 주당 8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소각하려고 그러면, 없애려고 그러면 사와서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당 800원에 돈 주고 사와서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시가가. 그럼 어떻게든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차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없앤 주식을 돈 주고 사오는데 주당 800원이니까 80만 원의 돈을 주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지금 감자하면서 100만 원짜리 없애는데 80만 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감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재산자 가치가 있는 걸 주고 감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유상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감자. 자, 그럼 이제 감자 차익의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면 지금 감자하는 것도 자본거래지 손익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사고 팔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에서 우리는 지금 이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 차익은. 자, 그럼 이번에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죠.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자, 전주를 소각을 하는데 자, 시가가 1,300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소각하게 되면 차변의 자본금이고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제 노이로제 걸리겠죠? 지수 곱하기 액면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건데 이런 시험에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로 한다 그러면 맞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계속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 발행가라고 썼는데도 액면가처럼 나는 읽고 맞다고 넘어가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1,300원이니까 130만 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130만 원 주고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킨 거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자본 간의 거래에서 손해 본 거죠. 그럼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얘도 지금 자본이다라고 제가 계정 과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변에 생겼죠. 그래서 얘는 자본을 차변에 쓰면은 자본을 줄여주는 계정이에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도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고, 자,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셔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이 계정 과목 보기 전에 자, 우리 유가증권 기억나시나요? 유가증권에서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라면 계정 과목 뭘로 분류했죠?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거고, 특정 기업의 영향력 행사 목적이면 우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가증권 중 위 세 개 계정 과목 분류 외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한 개 더 볼게요. 유가증권 중에서 과거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인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칭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발행했던 주식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정 과목으로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의 주식인 거야. 과거에 이미 발행했던 주식.
그럼 얘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이라서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으로 취급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이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발행할 때 돈 받았는데 얘가 들어올 때 다시 우리가 돈 줬겠죠. 돈 줘야지 얘가 다시 나한테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을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자산할 때 공부했던 애들이죠. 자산할 때 본 건데 얘는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지금 분류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얘는 자산, 당연히 얘도 자산, 얘도 당연히 자산, 얘도 당연히 자산인데 얘는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본금인가요? 과거에 증가시켰던 자본금을 없애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내 투자받은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본금 아니고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 본 거 아니죠. 얘는 거꾸로 얘 나한테 들어오면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을 분류하는 것은 자본 조정이에요. 이 분류는 자본 조정으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분류가 돼요. 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본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주식 거래는 자본 거래로 보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사고 파는 건 손익 거래로 보는데 자기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는 자본 거래로 봐요. 근데 우리 상법상 원래 우리 기업은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해요. 당연히 주가 오르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10년째 실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는 엄청 하락돼 있겠죠. 그랬다가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기업이 제일 먼저 알지. 그럼 그 바닥치고 있는 주식을 빡 사고 성공한 거 발표하고 그 주식 팔면 되겠네. 그런 그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상법이 당연히 가만히 둘 리는 없겠죠. 그래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외감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뉴스 보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매출액 지금 70에서 100억 올랐나?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법인이 먹고 사는 게 그거예요.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도장 못 찍어주겠다고 왜냐면 그거 인정했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 회계법인 날라간다고 이제 못 찍어주겠다고 하고 막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외부 감사에서 자기들은 인정 못 하겠다. 그렇게 뜨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외부 감사할 때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기 주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식은 어떻게든 보유하게 되면 없애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보유하냐면 자, 지금 앞에 감자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유상 감자 하면서 감자 했을 때 사온 날 바로 소각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사온 날 내가 우리 기업이 주식 사고 그날 바로 소각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분기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자기 주식을. 그럼 1000주를 가지고 자, 예를 든 거예요. 1000주 액면가가 1000원, 시가가 1200원. 그럼 이때 우리는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한다 하더라도 오늘 소각한 게 아니죠. 그럼 자본금 줄이면 안 돼요. 소각해야 줄이는 거야. 그럼 이때 나는 대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데 얘 자본금인가요?
아니잖아. 자본금은 자본금이라 쓴다라고. 얘는 자본금 아니죠.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그러면 액면가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액면가 쓰는 거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얘는 그냥 12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본금이 아니에요.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그 유가증권 중에 과거에 자본금 증가시키면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위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면 이때 이제 우린 차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소각을 해야 자본금을 줄이고 자본금에는 무조건 액면가. 그럼 대변에 돈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자기 주식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그냥 120만 원 주고 온 건데 얘는 소각하기 전까지 타이밍만 챙겨준 거죠. 120만 원 준 거예요. 우리 이 앞에 분기한 적 있죠? 100만 원 줄이면 소각하면서 120만 원 들면 차이 나는 20만 원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감자차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앞에 소각할 때에 그냥 돈 현금으로 120 준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날 소각 못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있는 거, 이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사온 날 바로 소각 못하기 때문에. 소각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건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 주는 사유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뭔가로 분류하고 있었겠죠. 그럼 자산으로 있었겠지만 우리 회사가 인수하면 그 자산이 다 내 걸로 되잖아. 그럼 그때 그 유가 증권들을 분석해서 우리 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건 자기 주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다가 걔는 빨리 이제 외부 감사 받기 전에 매각을 해요.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없앨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액면가를 쓰나요? 안 쓰죠. 자기 주식은 액면가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자본금하고 사채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글자가 아니면 액면가 쓰면 안 돼요.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 주식이라 하더라도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분기인데 자, 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천주를 취득을 하는데 천주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액면가 1,000원, 시가 1,200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당연히 시가를 주고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주고 사도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쓸 거잖아. 똑같이 분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그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위 주식을 주당 1,400원에 전액 매각했어요. 자,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지워야지, 판 거. 우리 처분하고 매각하면 장부에 있는 기록 지우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얘부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이제 팔았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20만 원. 그리고 얘 팔았으니까 판 돈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천주 전부 매각했으니까 140만 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이렇게 팔았으면 개정하면 뭐죠?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겠죠.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면 이게 유가증권 똑같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개정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은 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분기는 쉽죠. 그럼 얘 성격을 보면 문제는 차이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단기매매 증권은 자산인데 그래도 얘는 자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손익거래로 안 보고 자본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얘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과목이라는 거예요. 자유시 처분이익은. 분기는 단기매매 증권과 똑같이 하는데 성격은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회계에서는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이죠. 그럼 똑같이 얘를 가지고 위 주식을 주당 900원에 전액 매각하다. 전부 매각하게 되면 똑같은 얘를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것 9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 장부에 적혀있던 자기 주식 금액보다 작은 금액 받게 되면 얘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말 분기는 단기매매 증권과 동일하죠.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가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래도 자본거래라는 거예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얘 개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분류 못하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 그럼 지금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오게 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자, 마치 얘가 반대말처럼 보이는데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가 아니에요. 손해본 거는 자본잉여금, 자본금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더 개정 과목 제가 얘만 있는 개정 과목들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합시다.